윤 대통령이 잠시 후 10시에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엽니다. 최근에 제기됐던 논란에 대해서 해명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하는데 일단 김건희 여사 관련 부분 및 명태균 씨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사과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말쯤 원래 얘기가 나왔었는데 좀 상당히 일찍 하게 됐어요. 어떤 식의 입장 표명이 있을 것으로 의원님 좀 예상하세요? 예, 일단 그 지난 11일 날 국정감사 마감 운영위원회에서 정진석 실장이 이달 중으로 대통령의 현안 이슈에 대해서 의사 표명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예상보다 시간이 좀 앞당겨진 것은 대통령께서 중순쯤에 남미 페루에서 열리는 이제 에이펙에 이제 그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너무 이 회의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이제 11월 좀 하순쯤에 하면 좀 너무 늦다. 대통령이 이런 어떤 현안을 피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비난을 지금 이제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어떤 비난이 좀 더 정복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제 시기를 좀 예상보다 빨리 정한 것 같고 아무래도 대통령께서는 지금 현재 지금 많은 또 그 국민들이 관심사이기도 하고 민주당이 있던 비판 포인트는 명태균과 김건희 여사 관련된 어떤 이슈라든지 인적 어떤 네. 개편 관련된 것을 이야기를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좀 기대하는 것은 제가 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경선 캠프 초기부터 사실은 굉장히 많이 우여곡절과 좀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민주당이 특히 김건희 여사의 어떤 줄리 의혹 제기부터 해서 수많은 어떤 공격이 있었고 또 중간에 이준석 대표가 가출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예. 수없이 많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좀 특유의 좀 맷집과 돌파력으로 그런 난관을 돌파했던 그런 어떤 경험을 좀 기억해 볼 때 오늘도 상당히 좀 현안 그리고 국민들이 좀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속 시원하게 해명을 좀 하시고 또 양해와 사과를 좀 구할 부분은 확실히 하실 것 같습니다. 예. 네, 메시지의 그 수위와 표현 부분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뭐 직접적으로 뭐 죄송하다거나 사과드린다 이런 표현이 나올지도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명확한 어떤 사실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표현을 저는 하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의 파우치백 수수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2월 중에도 그 김건희 여사의 어떤 처신이 부적절했다 그런 어떤 언급은 하셨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말씀을 할 가능성이 좀 있으실 것 같고 또 지금 명태균 씨 관련해서도 어쨌든 뭐 그 실체적 진실을 일단 떠나서 어떤 대통령이 명태균 씨와 관련된 것 때문에 지금 국민들은 좀 실망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좀 더 명확한 입장을 저는 밝힐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 이제 그런 어떤 구체적인 내용도 내용이지만 좀 저는 대통령한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회견에 좀 더 국민들한테 조금 더 낮추는 좀 자세가 좀 필요하다. 지금 대통령한테는 이미지가 아직까지도 어떤 검찰총장이라는 좀 이미지, 네. 특히 또 덩치도 크시고 하니까 네. 좀 그런 데서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사실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더 좀 낮은 좀 자세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근데 대통령께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뭐 몇 번 말씀을 할 때 나는 절대 쇼는 안 한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예. 때로는 이게 가식적인 쇼가 아니라 마음에서 진짜 우러나오는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쇼는 필요하다. 예. 그래서 오늘 그런 좀 자세적인 부분이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또 굉장히 또 합리적인보다는 감성적인 면에 약하기 때문에 좀 그런 어떤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본인의 진솔한 모습을 또 이렇게 많은 국민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또 나타내면은 그거 많이 또 반응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그럼요. 꼭 쇼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럼요. 예를 들면 지금 김건희 여사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많은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사람 이상 극심한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텐데 사실은 그런 어떤 좀 진솔한 면을 좀 밝힐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뭐 그런 것들이 단순한 가정사가 아니라 지금 대통령 어떤 영부인으로서 받고 있는 그런 어떤 스트레스 부분을 좀 진솔하게 밝히는 것이 저는 실질적으로 국민들을 좀 이해를 시키는 데 저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억울한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예전 그 선거 때부터 뭐 줄리니 뭐니 하면서 공격했던 부분도 허위로 공격했던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뭐 무조건적인 사과라기보다도 이제 해명할 부분이 있으면 또 해명도 진솔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많은 국민들의 그런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명태균 씨 건도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어서 도이치모터스 수사건만 하더라도 네. 사실은 그 내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지휘권에서 배제가 되면서 이성윤 중앙지검장에서 많은 계좌 압수수색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고 또 사실 그때는 검찰총장이란 지위로 있었지만 사실상 허수아비로 어떻게 보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부하였던 사람들이 정말 자기의 또 와이프를 또 수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거기서 느끼는 사실 인간적인 어떤 배신감, 모멸감도 굉장히 많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면에 대해서는 있는 사실 그대로 그리고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는 사실을 좀 설명하시는 게 저는 굉장히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기자회견에 대해서 그럼 저희가 좀만 더 여쭤볼게요. 그 무제한 끝장으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이런 기자회견 하면은 대통령 기자회견 하면 뭐 시간, 뭐 질문 개수, 뭐 분야까지 이제 제한을 두잖아요. 그 어떤 기자님 질문하세요. 먼저 이제 사전 질문지도 받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정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용산에서는 이제 맹탕은 역풍으로 갈 수 있다 이런 판단 하에 뭐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 이런 생각 같은데 이런 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예. 굉장히 위험한 시도이기도 하고 네. 그러나 또 굉장히 좀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역대 대통령의 기자회견 보면은 통상적으로 다 속칭 좀 짜맞추는 어떤 뭐 질문지를 사전에 받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되고 미리 사전에 기획된 질문이 아니었을 경우는 굉장히 좀 문제가 되는 그런 네. 경우도 사실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 때 당시에 그 경기 방송이었던 기자가 김혜령 기자가 예. 이제 질문을 이제 하니까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과 또 당시에 했던 청와대 그리고 민주당에서 그 경기 방송을 굉장히 압박을 해서 사실상 경기 방송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 사례도 과거에 있었는데 이렇게 무제한 끝장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것은 위험하기도 하지만 또 일면 봐서는 대통령이 그만큼 좀 자신 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의혹을 설명하는데 좀 끝까지 이렇게 그 설명을 드리는 게 국민들에게도 좀 도리기도 하고 좀 이해시키는 게 좀 필요하겠다 이런 어떤 생각으로 지금 이제 하는데 어쨌든 위험 부담도 굉장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잘 하시리라고 기대합니다. 예, 잘하시라고 기대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럼 여러 가지 좀 질문이 나올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제2 부속실 출범이나 아니면 인적 쇄신 조직 개편 등에 대한 질문도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제2부속실은 이미 이제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신 거고 네. 인적 개편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한동훈 대표가 사실은 인적 개편의 대상으로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고 해서 비서관급 그리고 행정관급을 지명하면서 그 사람들을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한 자체가 사실은 좀 좀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좀 당 대표 정도 되면은 그 총리 내지는 장차관이라든지 지금 현재 좀 오래 근무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예. 뭐 이런 어떤 개편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큰 틀의 개편 아래에서 자연스럽게 그 후속 조치로 하는 그런 어떤 개편이 물 흐르듯이 그렇게 가도록 좀 당 대표로서 유도해야 되는데 있지도 않은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고 사실은 실무진급을 딱 집어서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좀 저는 당 대표로서 요구한 사항은 저는 부적절했다고 보는데 대통령께서는 좀 기본적으로 자존심이 세고 또 평소에도 나는 떠밀리듯이 인사개편을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이제 그렇죠, 말씀을 이제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지난번 한동훈 대표가 말하는 그런 인사 개편보다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오래된 장차관들 중심으로 인사 개편, 특히 또 일부 비서실 개편까지도 당연히 좀 염두에도 두고 있으실 거고 그런 어떤 말씀을 하지 않나 예상을 합니다. 지금 장관들 중에서는 2년 넘게 계셨던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개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좀 고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예. 총리부터 지금 이제 거의 이제 그 임기 절반을 지금 같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물론 뭐 한덕수 총리가 잘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민주당의 또 동의도 받아야 되고 뭐 그런 어떤 요인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역대 정부의 총리를 보면 많이 바꾸는 총리는 한 4번이 바뀌고 적게 바뀌는 대통령도 3번 정도가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지금 오래 하신 그런 어떤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총리를 누구를 할 것이냐 또 민주당이 동의를 할 것이냐 뭐 이런 어떤 우려사항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대통령은 지금 시점에서는 민주당이 설사 동의를 하지 않고 뭐 일정 부분은 혼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장관이나 총리를 바꾸지 못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국민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민주당이 국정을 발목 잡는다고 충분히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시점에서 그런 어떤 인사 카드는 적절하게 그리고 과감하게 저는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근데 오늘 이제 질문이 뭐 주로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된 질문을 기자들이 많이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그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뭐 김건희 여사를 유배나 귀양 보내야 국민이 납득할 것이다. 좀 센 얘기를 했는데 이런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현재 그 저희 당의 많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좀 예. 일부분에서 예. 민주당보다 더 과격한 주장을 합니다. 사실 좌파들은 공격을 할 때는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선이 있는데 지금 일부에서 저희 당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을 보면 이게 민주당보다는 더 과격한 주장을 하면서 좀 선을 넘는 그런 좀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마치 좀 자기는 좀 균형 잡힌 합리적인 좀 시각으로 뭐 하는 생각으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또는 언론에서 통상적으로 말하는 개가 사람이 물 때는 뉴스가 안 되지만 사람이 개를 물어야 뉴스가 예. 된다는 그런 어떤 심리로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유승민 전 의원의 말씀도 참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어디로 그러면 유배를 보내야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유배나 귀양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예. 김건희 여사를 어디로 유배를 보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휴대폰을 뺏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휴대폰을 뺏는 게 가능합니까? 참 국민들의 일부 좌파 국민들의 말초적 어떤 그런 어떤 신경을 그런 자극하는 그런 발언들은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 그것도 우리 진영에서 나오는 그런 발언들은 정말 대단히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요즘 공중파에서 많이 좀 방송을 좀 하면 많이 나오시죠. 민주당 의원들도 뭐 이야기를 하면 제가 생방송 중이지만 많이 속된 말로 지어박습니다. 예를 들면 어제만 하더라도 네. 연합뉴 TV에 김인정 의원하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이 사람이 윤건이라는 말을 자꾸 쓰는 거예요. 아니 지금 좌파 커뮤니티 중심으로 윤석열, 김건희 합성으로 윤건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 부부가 다 범죄 공동체라는 그런 어떤 이미지로 몰아가고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호칭이 일단은 대통령이라는 이 호칭이 좀 빠지는 것이고 또 이 윤건이라는 말 자체 속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 합성 아니겠습니까? 프레임이죠. 예. 네. 아니 이거를 민주당 현역 의원이 방송에서 공중파 방송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세게 좀 비판을 좀 했는데 네. 아니 민주당 에서 나오는 발언들도 우리 당에서 강하게 좀 비판을 하고 좀 그런 어떤 문제점을 국민들한테 인식을 시켜야 되는데 아니 우리 당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국민들이 인식이 될 것인지 저는 지금 김건희 여사의 실질적인 문제는 실체적 진실보다는 줄리 이후로 수없이 민주당과 좌파에서 제기된 그런 어떤
소위 말해서 의혹 제기, 문제 제기에서 나중에 그게 거짓으로 드러나더라도 이제 국민들은 김건희라는 존재가 이제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지금 박힌 거 저는 그게 사실 문제 가장 큰 어떤 본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본질 속에는 민주당도 잘못이면 우리 당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것도 참 잘못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것도 잘못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제 이미지라는 게 한번 형성이 되면은 사람들이 그 이미지를 보고 따라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와 별도로 또 이미지에 대해서도 좀 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기자회견에서 이른바 이제 명태균 씨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좀 입장을 밝힐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그 야권에서 좀 공격을 많이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매일같이 이어가는데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대부분 또 명태균 씨나 강혜경 씨의 그 주장에 근거한 것이잖아요. 증거라기보다는. 예. 예, 그래서 명태균 씨 뭐 사실은 뭐 강혜경 씨는 뭐 전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네. 뭐 이렇게 언급할 가치조차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명태균 씨 같은 경우도 보면 명태균 씨가 예를 들면 김영선 전 의원의 그 공천에 대해서 개입한 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또 그 다루지가 않습니다. 또 예를 들면 지금 민주당이 또 추가 녹취를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에 갖고 있다. 뭐 40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명태균 씨가 민주당은 사기치지 마라. 네. 뭐 이런 식으로 더 이상 녹취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또 다루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치사 선택해서 이제 임의적으로 명태균 씨가 이야기하는 것 또 일부의 어떤 녹취 이런 것을 계속해서 이제 공격의 이제 근거로 삼고 있는데 그런 어떤 부분들의 좀 상당 부분은 명태균 씨가 과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이미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김정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명태균 사기꾼 같은 놈이 지금 해가지고 뭐 하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아주 뭐 정면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도 강혜경 씨를 뭐 그 고소하겠다. 네, 또 그 오세훈 시장도 지금 고소장을 써놨다. 네. 뭐 이런 식으로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명태균 씨 관련해서 일부 아주 소수의 어떤 사실에 기반해서 명태균 씨의 어떤 본인의 어떤 역할을 너무 좀 지나치게 과장한 것에 좀 기초한 네. 그런 어떤 지금은 의혹 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경선 캠프 초기부터 있었기 때문에 사실 방송에서 명태균 씨의 과장이 왜 과장이냐 예를 들면 뭐 대통령 부부하고 뭐 초기에는 매일 뭐 그랬다고, 예. 통화를 했다. 또 뭐 아크로비스타에 수없이 뭐 들락날락했다. 예. 그렇게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아니 내가 당시 대구 경선 때 선대 본부장으로서 대통령이 제 기억으로 7번 정도 왔는데 그 오면서 전후 어떤 동선이나 이런 걸 제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어떻게 대통령이 비어 있는 사이에 아크로비스타에 들락날락 할 수 있으면서 또 부부하고 이렇게 통화를 가능하겠느냐 제가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명태균 씨가 협박 전화를 2번이나 왔어요. 아, 의원님한테요? 예. 근데 한 마지막으로 한 2주 전에 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약발이 안 먹히니까 예. 전화가 안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 오면 좀 받으실 거예요? 어떻게? 근데 하도 요즘 뭐 녹취를 하니까 그렇죠. 어떤 말을 하더라도 잘라가지고 녹취한 걸 쓰일지 네. 모르니까 참 말을 좀 섞기가 겁납니다. 내일 뭐 검찰 출석한다고 하는데 또 내일 출석하면서 또 뭐라고 얘기할지 그 부분에 좀 관심이 쏠린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뭐 플러스 알파를 보여주면서 실제 뭐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대를 좀 하세요? 네. 지금 민주당과 또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저는 일단은 이제 특검 수용 여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너무 내용을 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특검을 수용하는 순간 오히려 어떻게 보면 마치 그 문제를 인정하는 것처럼 그런 식의 또 프레임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도저히 좀 받아들이기는 좀 힘드실 것 같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뭐 인사 문제라든지 또 명태균 씨라든지 나머지 김건희 여사 관련된 어떤 사과 문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예상하지 못하는 어떤 카드를 꺼내실지 않을까 네. 좀뭐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일단 10시 있다가 이제 2시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따 어떤 말씀 하실지 또 그 부분에 또 관심이 많이 쏠립니다. 예. 그리고 당내 상황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한동훈 대표의 본인 그리고 가족과 같은 이름으로 국민의힘 게시판에 그 윤 대통령 부부와 일부 정치인을 비방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는데요. 일단 당에서는 동명이인이 8명 있다면서 이제 허위 사실이다. 그리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사안 그리고 또 대처에 대해서 보셨습니까? 어제 이것 때문에 또 한바탕 좀 난리가 났는데 네. 저는 좀 이 사항을 보면서 참 그 이중잣대를 갖고 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실 당원 게시판에 대통령을 욕하는 글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가 당 대표를 비판하는 이런 게 되니까 이제 허위사실 유포로 이제 고발하겠다.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당원 게시판을 폐쇄하기도 했는데 이런 어떤 태도가 너무 좀 이율배반적인 그리고 잣대가 너무 다른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물론 이제 한동훈 이름이 이제 당원 중에서도 이제 8분이 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물론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한 사람이 이제 실명으로 이제 가서 글을 쓰는데 한동훈 이름으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어떤 글들을 쓸 수 있을까? 보통 우리가 글을 쓰면 뭐 보통 뭐 본인의 생각을 한두 개 정도 쓰는 거는 뭐 당연한데 그리고 동명이인이 쓸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글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이상하고 특히 또 공교로운 건지는 모르겠지만 성함도 좀 특별한데 한동훈 대표의 어떤 장인인 진영구 씨라든지 부인 진은정 그리고 심지어 장모 또 딸 이렇게 한동훈 대표하고 관련된 분들의 이름으로 또 게시글이 굉장히 또 많이 있다. 이거는 좀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가능성이 없는 일들이 지금 당원 게시판에 벌어졌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에 대처하는 것도 갑자기 새벽에 당원 게시판을 이용하지 못하게 막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오전에 다시 이제 복구 이제 개통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이제 고발하겠다 이렇게 대응하는 모습도 좀 이상하고 그래서 어쨌든 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저는 의구심을 좀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그 한 대표 본인 외에 가족의 이름과 동일한 그 게시글에 대해서는 충분한 해명이 없었다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성 씨가 희귀해서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있겠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게 한동훈이란 이름만으로만 하면 모르겠는데 그 가족들 이름과 동일한 게시글이 한두 개도 아니고 이렇게 수백 건씩 올라온 것 자체는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 또 힘든 사실이 아니냐. 그리고 그 이후에 대처하는 것도 좀 너무나 좀 이상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또 이제 어제 또 추경호 원내대표 관련해서도 뭐 해명 글이 하나 나온 것 같아요. 뭐 그 찌라시가 뭐 최근에 돌았던 것 같은데 분위기가 요즘 당이 좀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계기로 좀 변곡점이 있을 것이라 보시는지. 예, 저는 당내 뭐 당정 관계도. 예. 네, 저는 오늘의 기자회견이 저는 이명박 대통령 때의 기자회견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좀 극명하게 나누어졌는데 박근혜 대통령 때는 사과를 하고 기자회견했는데 그 이후로 더 지지율이 추락을 하면서 탄핵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때 당시 기자회견을 하지 말았어야 됐다는 뭐 사후 약방문이지만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는 그 민주당의 광우병 공세로 이명박 대통령이 굉장히 위기로 몰렸었는데 진솔하게 사과를 뭐 하면서 또 이제
그 이후에 어떤 국정을 운영하면서 지지율이 계속해서 올라온 어떤 그런 것을 기억을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그때 상황도 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은 강우병이 정말 그 민주당과 좌파 진영의 네. 어떤 거짓 공세이기 때문에 참 억울한 면도 많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사고도 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정책을 펴셔서 지지율이 반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윤석열 지금 대통령 지금 입장도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주장하는 것의 상당 부분은 어떤 거짓 어떤 공세입니다. 뭐 지금 명태균 씨 관련돼서 마지막에 대통령과 녹취도 지금 소리규명연구소에 의해서 이게 불법 편집 조작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도 의혹 제기를 강하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의 어떤 기자회견을 좀 반면교사 삼아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리라 기대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미국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게 사실 미국 대통령도 우리나라 대선만큼 그만큼은 아니겠지만 또 중요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이제 한미 관계의 중요성 뭐 몇 번 강조해도 이제 모자르지 않는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 소식도 한번 다뤄볼게요. 생각보다 좀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미국 민심이 트럼프로 많이 좀 기울었던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 예, 사실 이제 미국이 외부에서 보기보다도 굉장히 보수적인 사회다. 네. 그리고 남녀 관계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여성이 대통령 되기는 굉장히 어렵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우리가 2016년도 대선에 있어서도 그때는 힐러리 후보가 일반 투표에서는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었는데 지금 와서는 이제 일반 투표까지도 졌죠. 네. 그다음에 또 팽팽하리라고 생각했던 소위 말하는 스윙 스테이트 경합주도 남부의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중심으로 한 썬벨트 그리고 펜실베니아 중심으로 한 러스트벨트 7개 경합주를 모조리 네. 트럼프가 이김으로써 아주 예상보다 싱겁게 트럼프의 완성으로 끝나는데 그것은 일단 보기에 여러 가지 어떤 지금 경제적인 어떤 이슈도 그렇죠, 예. 있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어떤 경제적 이슈 외에도 미국에 있는 아직까지 어떤 남성 위주의 어떤 이런 문화, 특히 백인 위주의 이런 어떤 문화로 인해서 참 그 어떤 유리벽을 지금 해리스가 유색 여성 인종이라는 좀 유리벽을 참 깨기가 굉장히 좀 힘들었겠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여론조사에 저는 반영이 되지 않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해서 여론조사에 비해서 예상보다 굉장히 큰 차이로 예. 트럼프가 좀 대통령이 됐는데 그런 거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개방적이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 좀 남녀 간에 예. 이런 어떤 격차도 굉장히 많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예. 전 세계에서 여성이 결혼해도 자기 성씨를 갖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여성이 결혼하더라도 성씨를 갖고 있고 더 나가서 우리나라는 여성 대통령도 이미 배출됐고 그리고 과거에도 신라 때 여왕이 선덕 진덕영 벌써 두 분이나 배출돼서 굉장히 남녀 어떤 이런 어떤 뭐 이런 어떤 형평성 내지는 이런 어떤 면에서는 평등 면에서는 정말 세계 어디에도 저는 굉장히 많이 평등한 국가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뭐 오히려 요즘은 좀 남자가 집에 가서는 많이 다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국가 사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개인적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뒷부분은 그러면 최근에 아니 저는 집에서 집에서 예. 자기 부인을 이기는 예. 남자가 없고 그런 남자는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멋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은 예, 그렇게 집에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실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결혼하면 여자가 성씨를 바꾸잖아요. 남자로 성씨를 바꾸기도 하고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이제 뭐 주요 국가 중에
여성 대통령을 배출한 국가도 별로 없기도 하고 그 부분도 이제 우리가 좀 참고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그런데 그 트럼프한테 지금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뭐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보여주신 강력한 리더십 아래 한미동맹과 미국의 미래가 더욱 빛날 것이다라고 했는데 뭐 이른 시일 내에 사실 만났고 소통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좀 빨리 미국 한번 가거나 아니면 뭐 영상 통화를 하거나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제 빨리 이제 그 화상 통화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빠른 시간 내에 만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트럼프 대통령도 또 화끈한 성격이기 때문에 예. 그런 걸 통해서 지금 뭐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으니까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어떤 이야기를 빨리 좀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공화당 정권으로 또 교체됨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또 대응해야 될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관세 문제를 비롯해서 더 강력한 무역 전쟁이 올 것이라 이런 관측도 나오고 뭐 IRA나 뭐 친환경 정책, 반도체 보조금 같은 것도 축소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도 그렇고 뭐 2차 전지도 그렇고 미국의 보조금을 받고 공장을 많이 짓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을 취소하거나 대폭 삭감할 가능성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이 이제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한 상황에서 보조금 축소를 위한 재협상을 트럼프가 요구할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까요? 예,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때도 대비해서 이미 네. 이제 TF를 지금 이제 가동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됨으로써 크게 보면은 군사안보면과 경제산업적인 면에서 이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군사안보 면에서 봤을 때 트럼프가 주한미군 주둔비의 있던 인상을 좀 요구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논의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핵 무장인데 오히려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지금 지지하고 있는 예. 그런 또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존의 지금 핵 우산 어떤 전략 아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그리고 또 트럼프만 뭐 이야기한다고 해서 또 미국이 상하원 또 뭐 통과라든지 이런 어떤 입장이기 때문에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크게 지금 변화되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경제 산업 면에서 앵커가 방금 말씀하셨던 보조금 재협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결코 우리나라한테 좀 유쾌한 어떤 그런 그렇죠. 좀 예. 이야기는 좀 아닌 것이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 산업적으로 보면은 트럼프가 집권함으로써 좀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날씨 기상도로 봤을 땐 좀 흐린 네. 어떤 될 가능성이 많고 또 다른 산업 부분 특히 방산 부분 특히 조선 부분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굉장히 좀 좋아질 가능성도 굉장히 많아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원유라든지 LNG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미국에서 수입한다든지 그래 되면 아무래도 세계적인 경쟁력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조선 산업이라든지 또 방산 산업의 수요가 그만큼 좀 커질 가능성이 좀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 또 한 가지 우리나라에 분명히 좀 좋을 것은 트럼프는 누가 뭐래도 중국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뭐 관세가 됐던 다른 조치를 통해서 할 겁니다. 예. 그래 되면 사실은 전 세계 모든 분야에서 중국과 경쟁을 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들에 대해서는 반사적 효과를 굉장히 좀 얻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분야별 어떤 대응책을 달리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도 트럼프가 24시간 내에 전쟁 끝낸다 이렇게 장담을 했었던 만큼 이 부분도 다루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북한이 이미 파병을 한 상황에서 남북 관계 그리고 미북 관계 이거 어떻게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가에서 특히 우크라이나나 유럽에서 지금 네.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 트럼프가 물론 이제 선거 때 했던 말들이 대통령 돼서 뭐 얼마만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죠. 네. 그러나 어쨌든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좀 조기 종식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의 지지자들 역시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미국이 지원을 해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한 어떤 불만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좀 북한 파병이 트럼프가 이제 조기 종식을 하고 싶더라도 여러 가지 이제 변수 중에 가장 강력하게 조기 종식을 하기 어려운 어떤 변수가 지금 생겼다고 저는 어떤 보여지고 그리고 또 유럽에서도 마크롱을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나토군이 북한 파병에 그 대응해서 참
참전을 해야 된다고 또 주장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의 어떤 주장만으로 뭐 조기에 종식하는 건 좀 어려울 겁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제 조기 종식의 이야기가 이제 솔솔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입장인데 이제 한 가지 또 큰 변수는 뭐냐면은 조기 종식했던 방법인데 지금까지 푸틴이 주장하는 것은 지금 현 상황에서 휴전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걸림돌은 어디냐면 쿠르스크입니다. 그러니까 쿠르스크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봤을 때 재밌다기보다 역사적으로 어떤 또 사건이 있었냐면 1943년도 2차 대전 중에 세계에서 당시 가장 큰 규모의 기갑전이 독일과 당시 그렇죠. 소련군 간에 벌어졌습니다. 그 전에는 소위 말해서 독일의 전격 작전에 의해서 이제 독일군이 일방적으로 기갑 전력에서 앞서있는데 이제 그 쿠르스크부터 러시아가 T-40, T-50을 T-40이었죠. 앞세워서 기갑전에서 러시아가 당시는 소련이죠. 소련이 독일군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갑 어떤 대전 역사에서는 아주 뜻깊은 지역이 쿠르스크인데 이 쿠르스크 지역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군이 기습 공격해서 지금 서울의 한 2배 가량을 지금 증가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근데 지금 이 현상에서 휴전을 하자니 러시아는 굉장히 쿠르스크를 넘겨줄 수는 없는 겁니다. 아까운 거고. 예. 네. 그리고 러시아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휴전을 어떤 라인에서 할 것이냐 이럴 때 대비해서도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략적으로 쿠르스크를 저는 기습 공격에서 점령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 종식이 어떤 역학적인 관계 그리고 어떤 라인으로 조기 종식을 하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큰 좀 어려움이 좀 있을 겁니다. 네, 거기다 이제 북한군도 파병이 돼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또 러시아에서 이제 북한으로 ICBM이라든지 또 뭐 정찰 위성이라든지 새로운 기술들이 또 들어갈 수도 있다. 이번 파병 대가로 그런 얘기도 나오니까 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앞으로 또 어떻게 정립이 될지 다양하게 저희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뭐 개업도 안 했잖아요. 이제 당선된 것이고 아직 뭐 등장도 안 했는데 여러 가지 저희가 많이 점쳐보지만 그만큼 이제 국제 관계에서 미국과 한국도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저희 방송 한번 함께 했는데요. 이제 1시간 반 정도 기자회견 남았습니다. 1시간 반 정도 기자회견 있는데 그때까지 저희 방송 한 번 더 보시면 더 재밌겠다 그런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국내외 다양한 정치 이슈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끝으로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짧게 그래도 인사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뉴스키베 시청자 여러분, 날씨가 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그리고 국내외 상황이 여러 가지 참 그 위험한 사항들이 많은데 특히 국내적으로 정말 그 좌파들의 거짓 선동 공세에 의해서 당과 윤석열 정부가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7, 8년 전에 박근혜 정부에 있던 탄핵으로 봤을 때 탄핵만은 반드시 막아야지 대한민국에 어떤 저는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를 지켜주시는데 우리 뉴스 캐비넷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